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자, 다짐 쇠성말뚝공법의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게 공법 유형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1페이지 쓸 수 있는 게 공법의 원리겠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계량 원리가 될 거예요. 계량 원리.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쓰자면 아칭 이펙트라든가 아니면은 복합 집안 효과라는 걸 꺼낼 수 있어요. 복합 집안 효과, 집안 효과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에 이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계량 원래 이 공법에 대한 어떤 종류, 시공 방법을 건식으로도 할 수 있고 습식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종류하고 그다음에 원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제 시방서 같은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거기에는 제장과 식품, 재료 또는 장비, 그다음에 설비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와요. 제장과 식품. 재료, 장비, 가시설, 설비에서 뭐 제장과 식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재료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 또는 장비에 대한 조합,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설비의 구성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뭐가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페이지에 다양하게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즉 1페이지에 남들이 종류와 원리를 많이 쓰면 나는 재료의 요구 조건, 장비의 조합, 주요 설비의 구성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건데 답안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안에 대한 기본 유형, 우리 이제 본서를 보시면 공법 유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유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 했다? 1페이지에 제장과 식품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도식화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복합집안 효과에 대한 어떤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도식화. 아니면 아칭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도식화를 설명할 수 있죠. 좀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집안이 원 집안이 있고 쇠성 말뚝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치마량은 이렇게 치마가 될 거예요. 쇠성 말뚝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쇠성 말뚝이 있다고 한다면 치마가 되면 병 마찰이 생기면서 아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응력이 감소가 되기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치마량은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아칭 효과로 인해서 치마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페이지의 도식화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원리나 종류를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재료, 장비, 설비 얘기를 쓰는 게 맞나요? 둘 다 맞아요. 1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쓴다. 나는 시방서처럼 쓰겠다라고 하면 재료의 어떤 요구 조건, 재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품질 기준을 쓸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기본적인 공법의 원리부터 시작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물어본 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페이지는 특징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공 순서를 여기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는 건 시공 순서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보시면 특징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중요해요. 왜 단점이 중요하냐면 이 단점에 대한 내용을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논술의 핵심, 즉 3페이지에 강조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장점은 예를 들자면 지지력이 증가한다. 치마량이 감소한다. 더 나아가서 액상화를 저감시키고 액상화를 방지하고 사면 활동 파괴나 또는 집안의 기초의 전단 파괴를 방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장점을 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역학적으로 응력과 변형, 즉 지지력과 치마량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단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단 파괴가 생겨요. 지금 이제 샌드 컴팩션 파일하고 비슷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표토층에서의 쉬어링, 전단 파괴 부풀음, 벌징, 그 다음에 펀칭 이런 부분이 있죠. 연약 집안의 두께가 두껍다고 한다면 펀칭 파괴가 나올 거고요. 연약 집안의 두께가 얕다고 한다면은 전단 파괴가 생길 거예요. 그 두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 되면은 이제 부풀음 파괴가 생기겠죠. 자, 파괴 유형에 대한 어떤 쉬어링이나 버징이나 펀칭이나 이런 얘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쇠석이 공공률이 크다 보니까 이 점토 성분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혼입에 대한 클로깅 문제도 있어요. 이 클로깅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 마찰각 파이가 한 10에서 얼마 정도 15도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를 유발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부의 마찰각이 굉장히 높은데 맞물림력이 좋은데 흙이 기어 들어가서 내부 마찰각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깅이나 뭐 쉬어링이나 펀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단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기술적인 내용을 써야죠.
예, 뭐 단점에 대해서 시공성이 뭐 떨어진다, 경제적으로 뭐 예를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쓰십니다. 특히나 질문 요지니까. 자, 그다음에 시공 순서를 간단하게 쓰시고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작업 전 준비공이에요. 작업 전 준비공.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으로 배수는 돼야 돼요. 즉 배수가 돼야지 바퀴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연약 집안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쇠석을 우리가 이제 다짐 에너지를 줘서 이제 관입을 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게 중심이 상당히 높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붐대가 높은 어떤 장비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전도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배수나 표층 안정 처리나 또는 이 더 이전에 해야 될 거는 측량 같은 것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 전 준비공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시공하느냐는 하느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시공시 주의사항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쓸 필요도 없어요. 트래피커빌러티 확보.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확보하냐 이거죠. 쇠석을 부설한다. 쇠석을 몇 센치나 부설할까요? 한 10cm 하면 좋은가요? 10cm 하면 충분한가요? 예를 들자면 배수를 철저히 한다. 배수공을 하려면 종배수건, 횡배수건을 묻나요? 아니면 축구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 답안에 대해서 약간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배수 철저 또는 주행성 확보, 트래피커빌리티 확보 철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어떻게 시공하느냐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다짐 쇠석 말뚝이라는 다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다짐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들을 덜 하시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그림 잘 그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시방선도 제대로 안 보셨죠. 그 시방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자, 이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다짐 쇠석말 뚜껑법에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재료랑 다짐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다짐이잖아요. 다짐. 어떻게 하면 다짐도가 잘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구득하고 여기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다짐도 향상이에요. 그러면 다짐도 향상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한다? 우리 이제 보통 뭐 다짐도 향상 방안은 함토해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만 한번 보더라도 뭐예요? 낙하고라든지 다짐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도하게 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표층이 깨져요. 바스라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표층에 있는 어떤 골재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과다짐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다짐을 하고 장비에 대한 햄머 무게를 결정하고 낙하고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짐도 향상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어떤 세석 기둥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공 관리가 되겠죠. 다른 부분보다 다짐 말뚝이라고 했으니까 다짐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 마지막에 논술의 핵심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쇠석 말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쇠석이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이 일정하지 못하다. 또는 쇠석에 대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아까 쇠석에 대한 문제점에서 단점에서 얘기했듯이 쉬어링이 우리 표토부에서 쉬어링이 생긴다, 부푸름이 생긴다, 펀칭 파괴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팩 방법이요. 팩 말뚝에서 토목섬을 이용한 팩 방식을 쓰는 방법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얘기를 한다? 다짐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슬래그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짐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공국률을 작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다지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중간에서는 치마량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를 살짝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표토 부분에 쇠석을 부설하면 캡빔 효과가 있어요. 즉 이 표토부를 고화를 시키거나 안정 처리를 하거나 쇠석을 부설하면 캡빔 효과로서 아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즉 무슨 얘기냐면 쇠석과 쇠석 아닌 부분에 요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요철 문제하고 요철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할 때 어떤 빔, 아치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표토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시멘트 안정 처리를 한다든가 쇠석 부서를 표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부에 요 부분에 이 두부를 확장시켜서 다진다든가 한다고 한다면 어떤 아칭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쇠석 부설한 거하고 안 부설한 데에서는 요철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하실 때 뭐냐면 그냥 달달달 외우거나 누구 말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쇠석이 치환된 구간하고 치환되지 않은 구간에 요철의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럼 그 요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은 쇠석을 때려 넣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쇠석이 부풀거나 전단 파괴가 일어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즉 남의 말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보면서 생각할까요? 1페이지에서는 계량 원리 잘 쓰셨어요. 근데 꼭 계량 원리만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장과 식품. 먼저 시공을 하려면 시공 전에 재료를 확보하고 장비를 하고 가시설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1페이지에 쓸 수 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종류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특징하고 주의사항이에요. 특징에 뭘 써야 된다? 단점을 강조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기술적인 단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쉬어링, 버징, 펀칭 또는 클로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3페이지에 강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래픽 어빌리티 확보. 과연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죠. 시공 중 클로깅 주의. 어떻게 주의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시공 방법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특히나 뭘 한다? 다짐 말뚝공법이니까 다짐도 향상을 쓰셔야 돼요. 그죠? 다짐도 향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과다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주의할 건가? 예를 들자면은 타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표토에 대한 우리가 쇠석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부 마찰각이 맞물림력이 떨어지니까 내부 마찰각이 오히려 떨어지고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서 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어떤 다짐 관리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큰 에너지로 다지지만 후기에는 작은 에너지로 여러 번 다지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반대로 큰 에너지로 후기에도 다진다고 한다면 표토 부분의 어떤 과다짐 문제랑 또 치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다짐 관리가 강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쉽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토목섬유 보강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두부 확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아니면은 안에다가 슬래그를 넣어서 클로깅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찾아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맨날 토목섬유만 하시죠. 여기 이제 자료를 그렇게 붙여놨으니까요. 창의적인 내용을 쓰십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다짐도 향상을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를 한다? 표토 부분의 다짐 에너지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초기 타격을 할 때는 다짐 에너지를 크게 하고 다짐 횟수를 적게 한다. 그러지만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후기로 갈수록 낙하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다짐 횟수를 많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다지면 어떤 표토 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두부 부분에 과다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3페이지에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짐 관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유튜브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특히나 이제 동영상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함량 미달의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그거 보실 시간에 시방서를 보세요. 시방서를 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내용을 잘 하더라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이제 다른 분의 얘기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되시는 송웅정님인가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좀 다소 어렵고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다. 우리는 기본은 뭔가요? 시방서죠. 시방서 내용 보시면 중요한 내용 잘 나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공기술사를 하신다는 분이 시공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모른다? 시방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냥 대충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영상 보실 시간에 시방서 보십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내용은 많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영상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고 마치 이제 고수인 양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보실 시간에 시방서 한 번 더 보십니다. 자, 요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요. 예, 핵심을 보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하는 어떤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